안녕하십니까, 양다은TV의 양현식 단장입니다. 자, 오늘은 안개가 좀 많이 껴있죠. 불과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가시거리가 40m가 채 나오지 않아서 길 옆에 있는 놈들만 이제 방제를 했는데, 그때 좀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방제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촬영 못했다가 지금 이제 카메라 들었습니다. 특히 안개가 좀 심한 날은 오늘처럼 지금 바람이 거의 없는, 지금 보니까 초속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안개가 짙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안개가 낀 날 중에 바람이 좀 부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눈끝단이 보인다고 해서 비행을 시작을 했다가 바람을 타고 안개가 들어와서 갑자기 기체가 눈앞에 사라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안개가 있을 때는 좀 방지하실 때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안개가 심한 날은 이슬이 아무래도 더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방제 라인을 정확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방제를 하실 때 방제 라인을 치시면 이슬이 안 떨어지는 구간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부분도 약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약이 안 됩니다. 비산되는 약들이 어느 정도 맞을 뿐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슬이 다 떨어질 정도의 살포폭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드는 안전을 위해서 FP 모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가 별을 벌린 다음에 약을 쑤셔 박듯이 방제를 해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방제를 했을 때 수확량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제 방제를 배워 가신 분들 중에 거의 비행 스타일이 저랑 거의 동일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기 때문에 인접론에, 그러니까 거의 논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인접놈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실제로 수확량이 20% 정도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들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전체가 이제 저공비행으로 바뀌는 이런 동네도 생기고 있고요. 실제로 방제가 뭐 똑같은 약을 동일한 뭐 기간에 살포를 하게 되지만 방제 방법만 가지고도 수확량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자가농 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도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분들이야 이 평당으로 면적을 받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약간 날림 방제가 되더라도 좀 면적을 많이 늘리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 방제 하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내놓이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별을 충분히 벌리셔서 약을 좀 쑤셔 박는다는 느낌으로 방제를 하시면 나중에 수확량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틈 나실 때마다 좀 비행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방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이슬이 있을 때는 고도가 높아도 이렇게 분사되는 약재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고도를 좀 높이셔서 천천히 방제를 하시면 벼가 충분히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방제를 하시면 되고요. 낮에가 되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분사가 돼서 작물에 떨어질 때까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수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작물에 달라붙었을 때 달라붙는 그런 면적이나 이 퍼지는 면적도 좀 많이 달라지고요. 실제로 흡수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이제 뭐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중에 이렇게 낮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 저야 이제 아래쪽까지 약을 밀어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방제를 하실 때 보통 지역에 따라서 이제 요즘 오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먹노린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들이 드론으로는 먹노린재를 잡을 수가 없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지역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농협들에 가서 물어보면 방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뭐 고도 3m 정도의 뭐 살포포나 5, 6m 잡고 이렇게 방제를 했다. 당연히 안 잡힙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먹노린재 이런 것들은 잡을 수가 없으세요. 벼를 벌려서 약을 아래까지 쑤셔 박아야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먹노린재라든지 뭐 멸구나 이런 충들들이 좀 많이 왔을 때, 뭐 이하방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왔을 때는 실제로 저도 이제 희석을 좀 더 물을 더 많이 타서 속도를 줄이고 벼를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립니다. 그래서
약을 좀 더 많이 쑤셔 박아가면서 이제 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효과를 제대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방제를 생각을 하실 때 방제 그거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농약을 얼마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딱딱 맞춰서 쳤냐 그냥 대충 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두름 방제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희석 비율을 좀 해서 나는 뭐 10리터 가지고 1000평을 친다라고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거의 원액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액살포가 일반적인 뭐 400대 1, 600대 1 정도 쓰는 일반 관행 방제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 인지를 좀 하시고 제대로 방법으로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방제 효과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제 방법들이 이제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방제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원에서 면허를 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방제를 모르시는 교육원 뭐 관계자분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기체를 판매하는 기체 판매점들에서 뭐 이제 자기 실용화재단에 인증받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우리 기체는 이 정도 고도에서 이 정도 살포폭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만 들고 이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작물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방제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방제를 하다 보니 잘못된 방제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작물에 따라서 방제 방법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새벽 방제를 하면 이게 이슬 터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올해도 이제 저희가 예정된 방제 물량이 한 2, 3일 정도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몇 편의 영상을 더 올려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